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한 일주일 만에 방송을 찍게 됐는데요. 시장이 참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예측을 그렇게 살살 빗나갑니다. 아침만 해도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항상 이런 식이죠. 오후 들어서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지금은 이제 아침에 올랐던 부분을 상당 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답은 정해진 것 같아요. 답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미리 예측 매매를 한다는 건 힘들다. 우리 예상을 너무나도 빗나가죠. 교묘하게. 그리고 역이용하고. 오른 듯 해서 따라가면 그대로 물려버리고, 이제 그거에 당해서 손절치면 바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하고, 저번 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는 거래소가 많이 오르고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데 이제 HLB 사태를 보면요.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 그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음, 이 HLB 이게 발표 하루 전만 해도 아주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FDA 승인이 날 거라고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란 듯이 그 뭐 사장까지 진양군 회장까지 뭐 확신을 주었잖아요 투자가들한테. 근데 미국 FDA가 어떻게 심사하고 어떤 부분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국내에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정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이틀 빠졌지만 지금 보시면 오히려 오르기 시작하는 그 단계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동안에 올랐던 것을 한 이틀 만에 뺐다. 진짜 그 하루 전날 투자한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주봉 볼까요? 주봉?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출발점이라 그러면 그냥 바로 출발점으로 이틀 만에 왔습니다. 이거는 진행형이죠. 아직도 빠지고 있으니까요. 시총이 아직도 6조예요. 만약 FDA 허가를 안 받는다 그러면 리보세잡이 못 받는다 그러면 6조도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이에요. 지금도 사람하라 못합니다. 사실은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야 13만 원 얻은 게 지금 4만 원인데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가치평가가 안 됩니다. 야, 시총을 봤을 때 6조거든요. 6조. 이것도 작은 게 아니다. 자,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왜 HLB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장도 믿지 마시고 어? 시장도 믿지 마시고 대한민국도 믿지 마세요. 왜? 아무도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냥 항상 자기 자신만 믿고 항상 조심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거 안 봅니다. 아예 안 보죠. 왜냐하면 저는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자, 진행형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러더라고. 이거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여러분들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완하면 된다? 그러면 그걸 왜 몰랐지? 지금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항서제약 문제다? 그럼 왜 할 때는 몰랐지? 항서제약? 대한민국 전문가 하나도 없습니다. FDA 전문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말 믿고 알랑방귀에 내 큰돈을 투자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도박이잖아요. 허가 나면 근데 사실을 저번 주 목요일 날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설사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됐고요. 한 해 하나라도 허가가 안 났으면 이렇게 폭락이 올 거라는 건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위험 대비 수익률인데 위험은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 상황에서
그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투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거 관심 없는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황에서 핵심적인 거는 뭐 미국 다우지수가 아,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 4만 포인트. 그죠? 4만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결국은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조금 뉴스 중에 좀 나쁜 건 이제 이란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 이제 추락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투심이 약화됐는데, 이게 뭐 이스라엘하고 뭐 서로 미사일 쏴서 떨어뜨린 거 아니고 그냥 사고잖아요. 그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크게 시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코스닥이 1% 이상 빠지는 것은 HLB에 대한 영향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시장을 보면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게 어느 장단에 우리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저도. 어? 아침만 해도 하이닉스가 좋았잖아요. 하이닉스를 다 좋게 보고.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둘이. 이런 거 예측을 못 한다고. 어, 그래도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저는 사실 하이닉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야, 이게 예측 매매라는 게 정말 주식시장을 도박으로 우리가 가는 거다. 결국 그렇게 투자해서는 죽도밥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도밥도 안 되면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느냐? 투자를 안 하기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어쨌거나 좀 늦어지긴 하지만 도래를 하고 있고, 물가는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현금 들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금 투자하겠습니까? 구리 투자하겠습니까? 석유를 투자하겠습니까? 아파트를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대안도 없어요, 마땅히. 그렇다고 ETF를 투자하는 성에 안 차고, 내가 투자하는 게 낫고, 펀드는 이미 맛이 갔고, 예금할 수도 없고, 결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루하루 바뀌어버리는데, 응? 그냥 외국인이 갖고 노는데, 결국은 우량주를 사들고 존버하는 거예요, 존버. 올려줄 때까지. 자, 우리가 은행주 같은 게 이렇게 갈 줄 몰랐잖아요, 사실은. 이 은행주가 8만 원 간다? 이런 걸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은행주가 우량주라는 건 다 알았잖아요. 정말 지지리도 못 나뉘었거든요, 은행주가. 근데 이게 못 나뉘었다는 건 알았어요. 자, 못 나뉘지만 실적이 좋고 우량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없는 셈 치고 사놓고 존버하면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뭐 삼양식품 이런 것들 옛날에 이런 거 누가 거들떠라 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수죠. 사도 농심이나 오리온을 샀지 삼양식품 안 샀다고. 근데 이렇게 오는 거. 결국 우량주는 기다리면 한번 시세를 준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세를 줄 때. 저는 만약에 들고 있다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뉴스가 빵 터지고, 뭐, 농심 제꼈다 그러고, 터지고 이러면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 또한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오르면 올릴수록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옛날에 에코프로 이런 게 좋다 좋다 했을 때 막 150 가고 이랬잖아요. 물론 뭐 지금도 이제 액면분할 했으니까 50만 원인데 그때 왜냐하면 140, 150일 때는 기대 수익은 남아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 걸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률만 따지지 마세요. 뭐 삼양식품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시가총액 5조 간다. 이런 말만 믿지 말고 이미 올라온 거 대비 이제는 점점 더 위험은 커진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거는 이제는 점점점 기대 수익률은 낮아졌죠. 근데 뭐가 더 낮아졌습니까? 위험은 더 낮아졌죠. 수익률이 낮아진 것보다 위험이 더 낮아졌죠.
왜? 더 빠질 자리가 없을 만큼 이제 더 낮아진다, 위험이.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저는 매력이 있다. 당장에 안 가더라도 사놓고 존버하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매력은 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남아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면 위험도 기대 수익률만큼 더 따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도 또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진 2차전지 섹터. 하지만 위험이 더 크게 낮아졌죠. 왜냐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사놓고 좀 존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사놓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서서히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 얘기가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 욕심이지만 6월 중에 공매도를 재개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 가서.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이 거의 왔습니다. 사실 오기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개하겠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코스피 200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건데, 그러면 어떤 종목이 타겟이 될 것이냐?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많이 오른 종목. 그래서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물론 방송에서 또 보셨겠지만, 방송에서는 몇 종목 안 보여드리니까, 제가 한, 몇십 종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정도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작년 공매도가 11월 7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전에 10월 말 기준 대비 주가가 얼마큼 많이 올랐느냐, 그 많이 오른 순서, 많이 빠진 순서대로 제가 소팅을 해보니까, 일단은 많이 빠진 거는 공매도 타켓은 안 되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이쪽은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기준이 언제냐면, 이 수익률 기준이 언제냐면, 작년 10월 말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작년 10월 말이면 공매도 금지 이전이거든요.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12월 7일이지만, 큰 차이 없어요.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자, 1등부터 보여드릴게요. 상승 1등, 현대일렉트릭.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현대일렉트릭 2등, LX 일렉트릭. 조심하세요, 이제부터는. 공매도 재개하면 타켓 1순위입니다. 현대 248, LS 237, 삼양식품 182, 한미반도체 166. 이거 거래소만입니다. 코스닥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 130, 효성중공업 120, LS 120, 두산 122. 쭉쭉 보시고요. 세방전십 이게 다 100% 넘는 거예요. 더존비지온 100%, 통산 100%, 하나에어로 100%, 두산로보틱스 96%. 쭉쭉 가시고요. SK스퀘어 90%, LIG 넥슨 80%, 금우타이어 74%, 넷마블 70%, 대한전선 70%, CJ 68%. 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가 65%. 이런 것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차익 실현은 물량이 나온다고. 현대로템 65%, SK 하이닉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공매도 측이 아주 좋죠.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건 물량 받아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메리츠 금융지주 62%, 키움증권 62%, KB금융 60%.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크래프톤 55%, 한진칼 50%, 기아 50%. 다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CJ 대한통운 50%, 현대차 50%, 한국조선해양 48%, 삼성중공업 47%. 물론 다 조심해야 될 건 아니에요. 조선업황처럼 살아있는 그런 데는 공매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뜬구름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특히 로봇 같은 거, 화장품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43%. 야, 삼성화재가 43%. 신한지주 43%. LG생활건강 42%. 쭉쭉. 한국금융지주, 삼성물산. 쭉 보세요. 후웨이 40%. 하나오션, KCC, 유한양행 33%.
그 다음에 쭉쭉 더 있지만 요까지만 할게요. 한 50 정도 되는데요. 한정기수까지 해갖고. 자, 요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온 김에 좀 더 볼까요? 쭉 보시면, 카카오뱅크, 두산표열셀, 현대중공업, DNK. 자, 은행주, 뭐, 금융주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금융주, 자동차, 반도체. 예, 이 정도가,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러면, 금융주, 전선, 자동차, 은행, 뭐 똑같이 은행이야. 지주사,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업황이 팍 커지는 것들.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좀 커진다고 보는 게 이제 전선주하고 조선주예요. 예. 근데 이제 식품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거는 야, 기대가 뭐 큰데 시장이 그렇게만큼 주가 오른 만큼 반영해서 커질까? 이거 다 의문이에요, 사실은. 로봇도 마찬가지.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 풍산 같은 거 100% 올랐거든요, 사실은.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6월 달부터 혹시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할까? 이제 정리를 좀 고려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리를.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빠진 종목은 뭐 참고로 보세요.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죠. 많이 빠진 거예요. 물론 업황이 안 좋으니까 많이 빠졌겠죠. 그것도 살펴나 보시면 참고로. 이수 스페셜리티 케미컬이, 아이고, 발음도 힘드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52%, 영업무역 31%, FNF.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거예요. 오른 게 훨씬 세잖아. 빠진 것보다. 자, 한우 시스템 많이 빠졌네. 이거는 이제 한국 타이어에서 인수 때문에 그런 거죠. FNF, 의류주, 영업무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 오리온이 식품주 중에 이렇게 삼양하고 농심은 가는데 얘는 못 가네요. 이런 종목은 좀 볼 필요가 있죠. 포스코텍스 2차전지 역시 많이 빠졌죠. 화학주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빠진 종목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이마트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죠. 왜냐면 이마트는 재무가 좀 위험하니까. SKI 많이 빠졌고, SK이노베이션 많이 빠졌고, LG화학도 많이 빠졌고,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NC소프트 많이 최근에 급등했지만 또 많이 빠졌네요. 작년 대비는 호텔신라, 농심. 자, 농심 같은 게 삼양식품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빠진 거죠, 사실은. 오늘 좀 오르고 있는 거고요. 화이트젤로, 롯데쇼핑,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빠진 종목을 쫙 보시면 뭡니까? 네. 건설주,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냥 성장주, 뭐 이런 종목,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요새 할 말도 없는데, 투자하기 어려워요. 사고 팔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좋은 종목 사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제가 그 가이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조심하고,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업황이 바닥을 친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지금부터 사서 존버해라. 과거에 은행주 뭐 식품주처럼 존버해서 수익을 주면 그때 팔고 나와라. 아무 때나 단타 치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